이게 사마천 사기와 저의 간략한 인연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마천의 생애와 사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루슨 사기에다가 인용해 놓은 몇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서는 지식의 재료일 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사마천은 생각을 대단히 중시한 학자입니다. 현장도 대단히 중시하지만 생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기 제일 첫 번째 건인 오제본기에 보면은 호학, 심사, 심지, 기의라고 하는 8글자 사마천 공부법이 나옵니다. 호학은 말 그대로 배우길 좋아하고 심사는 깊을 심자 생각사자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면 심지 마음으로 알게 된다. 기의 그 뜻을 이런 뜻입니다. 배우길 좋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마천의 유명한 8글자로 이루어진 사마천의 공부법입니다. 우리나라 공부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색 생각 안 해요. 의문도 못 갖게 하는, 자연스럽게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질문을 하게 하고 마음 놓고 비판을 하게 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사색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지식의 재료일 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플로베르가 남긴 유명한 여행에 관한 명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두고두고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여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자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글자가 없는 책인데 활적서, 후어더슈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책이다. 글자가 없는 책이지만 살아있는 책이다. 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여행에 관해서는 동서양의 유명한 속담들, 격언들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여행과 관계되는 격언은 여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서양답죠, 그죠? 유럽의 제국지의 식민지 개척, 그 다음에 컬럼버스 이런 사람들의 신대륙 발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행에서 나왔죠. 다 여행이잖아요. 결국 여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격언이 있고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워낙 여행을 많이 하니까 나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맨날 서양 것만 인용하고 일본 것만 인용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여행을 자주 하면 철이 일찍 든다. 왜 웃으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자화자찬을 하자면 철이 그 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멘트 교실에 갇혀가지고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계절이 바뀌는지 단풍이 드는지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철이 바뀌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나가서 바깥을 여행하게 되면 단풍을 보게 되고 산수를 보게 되고 철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하게 되면 철이 일찍 든다는 거죠. 그죠? 봄에는 파랗게 여름에는 짙은 초록으로 가을에는 붉은 단풍으로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철이 듭니다. 계절마다.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죠. 철난다는 게 그거죠. 생각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마천의 20살 여행은 사기의 넓이를, 폭을 결정했고 49살 궁영은 사기의 깊이를 결정했다. 사마천의 탄생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살 여행 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20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그리고 그런 사마천의 피를 먹고 탄생한 사기에 관한 이야기로 사마천 생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사마천은 제일 마지막 권, 사기 130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권이 태사공자서라고 합니다. 태사공자서. 태사공은 태사는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태사는.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은 사마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벼슬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겸 국가기록을 총책임지는 자리가 태사령입니다. 그리고 이 태사령 벼슬에 있는 사람을 높이 올려가지고 부르는 존칭이 태사공이에요. 태사공. 그래서 태사공자서, 즉 사마천은 나중에 38살 때 아버지를 뒤이어가지고 태사령으로 벼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사령 벼슬에 있던 태사인 내가 자기 스스로 서문을 남긴다 해서 태사공자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태사공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사기의 첫 번째, 사기라고 하는 책 이름은요, 처음부터 사기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 이름이 태사공서입니다. 태사공의 책이에요. 이때 태사공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관의 집안으로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역사책도 못 남기고 가니까 네가 반드시 우리 가문의 업을 이어서 역사책을 남겨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사마천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성기를 잘 나가면서까지 사기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사공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바치는 레퀴엠입니다. 레퀴엠은 장송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레퀴엠 가운데 제일 유명한 거는 모차르트 레퀴엠이 제일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레퀴엠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를 레퀴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권에다가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서문에다가 태사공자서에서.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나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자랐다. 사마천이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용문이 어디냐? 여기가 용문입니다. 한성에, 사마천이 태어난 성서성 한성시의 별칭이 용문입니다. 그리고 이 용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 학원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등용문이 유래한 곳입니다. 등용문 학원 원장 알고 계시면 너 그거 어디서 나온,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잘난 척 하세요. 괜찮습니다. 사마천이 고향인 섬서성 한성시는 황하가 흘러내려가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황하가 흘러가는 요 지역, 물살이 가장 빠르고 좁은 지역 이름이 용문이야. 왜 그러냐? 요 용문, 요 근처에 살고 있는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데 성공하면 용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등용문이에요. 오를 등자단 말이야. 용으로 올라가는 문이야, 여기가. 그 중국의 황하가 5,600km가 넘는 황하 가운데에서 물살이 제일 빠르고 좁은 곳이 여기입니다. 용문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절경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철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요 철로를 넘어가면은 성이 바뀌어 산서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서성과 섬서성의 경계 지점에 있는 경계를 구분 짓는 강이 바로 황하입니다. 그래서 황하에서 태어났어요, 사마천이. 그리고 그 지역 별명이 용문입니다. 그래서 등용문의 유래를 간직하고 있는 용문과 용문철교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 이어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은 안 했어요. 그죠? 물론 그 전에 충분히 글자를 익혔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사마천의 학식으로 미뤄봐서는요. 그죠? 그런데 비교적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까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살 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리고 13살 때 다른 기록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탐방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천하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버지를 위대한 공범자라고 부릅니다. 사마천의 학식과 사마천의 삶과 그리고 사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조력자가 아버지였고,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위대한 공범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 20살 여행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